예, 반갑습니다. 김공환입니다. 자, 주말에 미국 시장이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오늘 오전에 살짝 떴다가 지금 누르고 있는데, 일단 주말에 그 하마스에서 또 이스라엘 또 미사일 공격이 있었죠. 그래서 중동에 이제 그 리스크가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전선이,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 연준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확정 시사를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우리 시장에 그 반영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도 이제 그 종목별 장세로 좀 전환된 듯한 그런 느낌이죠. 예. 엔비디아가 이제 주말에 올랐습니다만은 전고점까지 V자를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기술적으로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좀 많이 있는 상태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인 조정이 조금 들어와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러 지표를 본다 그러면 그 지난주부터 보시면은, 그러니까 전전주까지는 미국 뭐 나스닥 같은 경우 주가 한 5% 지수가 올랐었고, 글로벌 주요 주가 지수가 뭐 3 내지 5% 올랐는데, 지난주 보게 되면 이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날 오르면서 좀 올랐습니다만은 오른 폭이 좀 미미하죠. 그죠? 일본 니케이도 V자 반등 나오면서 0.8%, 유럽이 그나마 이제 강세였는데 독일 닥스 지수가 1.7%, 중국과 뭐 대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강보합, 그다음에 코스닥이 주간 기준에 했을 때 1.7% 뺐거든요. 이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저 지수가 좀 V자 반등에 따른 지난주부터 약간 이제 피로감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DR 지표를 보게 되면 지금 이번 주 제가 이것도 이제 공개 방송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약간 가열 국면에 들어와 있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번 주는 이게 이제 하락 사이클로 좀 전환되는 뭐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좀 눌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반면에 거래 대금도 지금 뭐 거의 안 나오고, 그다음에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받았거는 맞는데 예탁금이 증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이 지금 매수해주면서 주가를 좀 올려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지난 8월 초에 던졌던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쪽은 좀 둔탁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 협조를 안 해주죠. 거기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8월 초에 워낙에 많이 놀랐기 때문에 예탁금이 증가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신용융자 같은 경우도 급락이 이제 많이 매물이 해소돼서, 네, 제법 이제 개별주도 올라온 종목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지수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구조를 그려 나가려면 예탁금도 증가해지고, 그다음에 고객 신용융자도 좀 증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골고루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서 현재 외인들이 지난번에 그 선물 매도하고 나서 지난주까지 다시 한번 매수 들어오면서, 제가 선물 외인들 더 이상 때릴 게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검은색 선이 코스피 지수고 빨간색 선이 외인들 그 선물 매수 동향인데, 예, 8월 초에 중기 추세 지지선 이탈하고 나서 거기에 지금 걸려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외인들이 선물 매수를 크게 지금 확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현물 쪽도 지금 매도했던 건 다시 걷어들이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했던 것을 다시 이제 매수하니까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둔탁한 흐름이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28일 날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잭슨홀 미팅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만은, 그걸 이제 1차적으로 일단 뭐 금리나 그 확정적으로 이제 파월이 발언했으니까 이제 지나간 재료고요. 인하 폭이 중요하죠. 0.5가 될 것이냐, 0.25가 될 것이냐.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그 실적이거든요. 28일 날 실적 발표하는데, 물론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 뭐 매출하고 뭐 이익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근데 자, 이 내용은 지난 분기 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컨콜 내용이에요. 컨콜 내용인데요. 그 뭐 예상 실적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었고 260억 달러. 예. 뭐 EPS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진율이 78.9%, 거의 한 80% 정도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 지난 분기에 주식 액분했고, 액분은 이제 10대로 했기 때문에 요거 이제 뭐 세계적인 이제 국민 주식이 됐다는 얘기, 무겁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가이던스를 또 지난 분기 때 발표하면서도 가이던스도 약간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높게 제시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요 마진율이 중요하네요, 마진율. 그 마진율이 지난 분기 때는 77% 였는데 78.9 거의 79% 나왔는데 이번 분기에는 마진율이 감소할 것으로 지난 컨콜에서 발표했죠. 예. 만약에 마진율이 지금 현재 가이던 매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마진율이 지난 분기 때 컨콜에서 제시했던 이 가이던스를 좀 하향한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급락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만약에 인제 이 마진율하고 뭐 가이던스 제시했던 금액을 이 정도 금액 나오면 저는 조정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미 인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부지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뭐 더 크게 늘어날 일은 없고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3 분기에 뭐 AMD라든지 아니면 뭐 인텔 같은 경우에서 인텔에서 인제 경쟁 기업에서 경쟁 제품을 출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마진율이 좀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제시했던 매출과 마진율을 기록한다면 주가 조정 나올 것이고 얼등하게 좀 뛰어 넘어가야 됩니다, 더 올라가려면. 근데 만약에 이 제시했던 수치보다 낮게 나와버린다 그러면 이미 주가는 V자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눌림을 줄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반도체가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찌글찌글한 게 바로 그겁니다. 이건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확인.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엔비디아 28일 날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때 들어가는 게 낫겠죠. 예. 그리고 이제 지수도 마찬가지. 어차피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안 움직이면 주가는 못 움직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단기적인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2차 전지가 상당히 강세죠, 반대로. 예.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23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전체 210조 원이거든요, 시가총액이. 예. 그중에서 삼성전자, 우선주, 그다음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 반도체 빅3가 시총이 660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시총 대비해서 거의 한 30% 차지하죠. 29.8%. 이 이상 더 크게 증가하지는 못할 겁니다. 지난번에 S&P 500 같은 경우도 전체 S&P 500 기업 중에서 IT 섹터가 차지하는 시총 비중이 32%인데 거기서 얻어맞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얻어맞았던 것이고. 근데 오른쪽에 보면 2차 전지 요 대표 종목군들 빅6를 보시면 지난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시가총액이 18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대비해서는 거의 뭐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코스피 시총 2210조 대비해서는 8.2%밖에 안 되죠. 예, 상당히 인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하는 그런 구간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돌아가면서 좀 움직일 것이고 오늘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그 LG엔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예, 이런 걸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이제 121선이 121선. 121선이 뭡니까?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121선이 경기선이라고 경기선. LG엔솔이 작년 7월 25일 날 경기선인 121선을 여기서 하향 이탈하고 나서 1년 한 달 만에 지금 121선에 장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좋은 얘기 나옴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지금 불차다. 전기차는 수리탄이다. 전기차는 시한폭탄이다. 예, 그런 얘기 나오면서 언론 플레이하고 예, 여론을 안 좋게 몰아가면서 121선을 근데 장악해 버렸습니다. 1년 한 달 만에. 예,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일단은 이제 저점이 나왔다는 얘기죠. 저점이.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그다음에 LG화학이라든지 그죠? 이런 애들은 아직 지금 60일선 장악 못 했지 않습니까? 선발 기업이 120일 장악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결국 같이 간다는 얘기죠. 예? 포스코퓨처엠이라든지 그다음에 코스닥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외인들이 지난주에 HLB 하루에 막 1,000억씩 때려버리고 그 다음 날은 그다음에 뭡니까? 그 알테오전에 또 다시 또 1,000억을 매수해버리고 안 그래도 수급이 안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 잠깐 제쳐놓은 거죠. 신규주가 이제 막 거래 터지면서 그쪽으로 자금 쏠리다 보니까. 근데 신규주 들어간다 열었는지 먹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듯이 LG엔솔이 120일선 장악했던 상당히 의미가 있다. 거기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전 세계 리튬 1위 생산 기업인 엘버말이 지금 V자로 치고 올라오죠.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최근에 막 하락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죠? 인력 감축했지 않습니까? 45%. 그러니까 V자리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다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아카데미에서 이제 또 여러분들께 제약주 제2의 알테오젠 추천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약주도 이제 기적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예, 제2의 이제 알테오젠. 시장은 돌고 도는 겁니다. 영원한 주도주는 없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 제가 작년에 아카데미 때 7월 달에 이맘때 이제 추천했었는데 7월 달, 8월 달. 예, 올해는 이제 내년은 또 이제 주도주가 틀려질 겁니다. 그런 종목군들 제가 아카데미 때도 얘기할 거고요. 제약업종은 지금 제약업종 자체가 기술적으로 지금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아무나 들어가시면 안 되고 요번 아카데미 때 제가 말씀드린 그 종목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좀 수익이 많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요일 날 그 엔비디아 그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관망하시고 반도체가 또 주도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시장 큰 충격이 나오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도주가 바뀌죠.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여러분들께서 개인들이 알 만큼 바로 바뀌어버리면 하루 이틀 만에 바뀌어버리면 개인들 다 돈을 벌 거 아니겠습니까? 알 듯 말 듯, 알 듯 말 듯 그러면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도 그랬었고 그죠? 큰 충격 나오고 나서 24년 만에 지금 세 번째 하락인데 이번 8월 초가. 근데 2008년도에 그랬었고 이때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주도 업종이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9.5% 하락이 났습니다만 이때는 네이버, 카카오, 그죠? V자 주도주였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하반기하고 내년에 뭐가 될 것이냐. 요걸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제가 공개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네카오. 예, 2차 전지 플러스 해가지고 네카오. 네카오 같은 경우 오늘 좀 올라오죠? 예, 바닥 찍었죠, 이거는. 요즘 바닥 찍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되겠죠. 네이버, 카카오. 예, 지금 이제 바닥에서 못 올라왔던 종목군들. 그동안 아주 징그리하게 뺐던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엔터 관련 종목군들. SM, 하이브. 그죠? 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SM 같은 경우도 지금 리스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패턴? 그죠? 직전 저점 깨면 바로 손절하고 다시 오면 되니까. 리스크 없잖아요.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돌아가더라.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그 아카데미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또 관련된 핵심 종목군들만 제가 콕콕 찍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좀 참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지금은 이제 종목별 양세고 예, 엔비디아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단기 방향성 나올 수 있으니까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조금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비중과 타이밍 조절을 또 이번 주에는 특별하게 좀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그 점성 아카데미 그 지난 5월 달인가요? 그 제가 그 강연회 할 때 여러분들께 이제 조선주 그때 강하게 추천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현대중공업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예, 뭐 한국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은 조선주가 이제 한테번 누를 자리입니다. 예, 2분기까지 이제 강했었기 때문에 이번 3분기는 그 2분기 대비해서 기업별로 3분기 실적이 약간 둔화될 겁니다. 둔화될 거예요. 그래서 한테번 이제 눌러주는 그런 구간이어서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그 요번에 조금 이번 주, 이번 주까지, 한 다음 주까지 좀 이제 관망하신 분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새로운 종목이 있죠. 새로운 종목. 3분기 때 실적이 확 늘어나는 종목. 조선주 중에서도. 예, 그 관련주. 제가 지난 5월 달에는 뭐 삼성중공업, 다른 조선주 이제 뭐 HD, 현대중공업 추천다 해드렸는데, 이번 그 아카데미에서는 다른 조선주제 한 종목 꼭 찍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끝났다는 게 아니고, 예, 기술적으로 지금 조정 구간이니까 조금 타이밍을 신경 들어가실 분들은 기다리시고 요들 종목군들 말고 이제 못 오른 종목군 예, 그런 쪽으로 이제 보셔야 되겠죠. 예,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그 참고하시고요. 잘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카데미 때 뵙겠습니다.